강연을 듣기 전에 저희가 그 질문지를 드렸어요. 네. 어떤 것들 뭐 스마트 기기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문제점이라던가 걱정거리 있으면 적어달라고 하셨는데 강연 듣고 나니까 해결이 되는 것 같죠? 감사합니다. 해결이 되는 것 같죠? 그러면 예, 동의 그러면 좀 하세요. 동의. 네. 왜냐하면 질문을 뽑아보니까 다들 질문들이 뭐냐면 나 안 보여주는데 애가 자꾸 봅니다. 예. 스마트폰 우리 애는 없는데 근데 대부분 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지폰 쓰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거의 80%였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전화는 필요한데 사줘야 됩니까? 전화 사줘도 되잖아요. 그럼요, 무슨 폰으로? 그럼요. 투지폰으로 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결 다 되신 거죠 일단. 네. 어머님들이신데 일하는 엄마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다 뭐에다 그러니까 그 됐죠? 이게 한 10분 정도 되셨거든요. 네, 투지폰으로 사주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나는 안 보여주는데 형, 사촌 형, 뭐 친구들이 막 뭐 보여주는 거 이런 문제인데 요즘에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 무슨 노래인지 알죠? 사랑을 했다 이걸 부르잖아요. 초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나나나나 어머니 한 분 부르시래. 혹시 애가 초등학생?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부르니까 그 동생들 유치원생들까지 또 그 노래를 또 다 불러요. 가사 랩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가 주변에 아이 주변에 사촌형이라던가 친구라던가 또 이모들이 또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손녀가 이쁘니까 사실 저희 딸은 지금 뇌 쪽에 조금 아픈 문제 때문에 이제 안 보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가면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보여주고 같이 거짓말하신 거야. 안 봤어, 안 봤어. 이렇게 이게 걱정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를 안 보여줘도 식당 같은 데 가면 그 TV만 뚫어지게 보고 있고 친척집 가면 보고 있고 옆 친구 등에 보고 이런 게 걱정된다 하시는데 그거 괜찮습니다. 일단 있죠. 아이들이 그 스마트 기기에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영상에 눈이 가고 귀가 가는 것은 본능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게 안 가면 이상한 거예요. 빨리 병원을 가봐야 돼요. 그런 아이들은 스마트 기기에 나는 관심이 없어 엄마 이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사회 적응 힘든 아이예요. 그건 정상이에요. 그러나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건 가소성의 원리는 한두 번 간헐적으로 해서 가소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그것을 집중해서 많이 할 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환경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과정에서 실제 책을 읽고 놀이하고 그 심심한데 살아내는 것을 늘 사는 아이들은 일시적으로 뭔가를 보고 거기에 막 깊이 빠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습관이나 하나의 그 삶의 방식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뚝을 잘 만들어 놓으면 홍수가 와도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지엽적인 걱정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부모도 살아냈어요. 그래서 그만 말씀하셨지만 아이한테 안 주는데도 너무 스마트폰 좋아요 하는 이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누구 때문이다? 엄마 아빠가 하는 걸 봐서 그래요. 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 있을 때는 집에서 스마트폰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끝난 인생. 그런데 아이가 집에 도착하면 엄마 아빠 반드시 스마트폰 치워놓으셔야 돼요. 애들 잠들 때까지는 스마트폰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애들 다 재워놓고 부부가 침대에 누워서 밤새 하세요. 체력이 되시면. 누가 말려요? 그러나 아이들이 깨어있는 시간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내면 아이도 아이의 삶을 살아내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싸워내야 됩니다. 제가 이 비슷한 얘기를 되게 들은 게 또 있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소장님도 같이 들어주시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집에 전화기가 있잖아요. 전화기가 집에 하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잘 사는 집도 전화가 하나 있잖아요. 번호가 하나니까. 근데 그 전화가 어디 있었죠? 거실에 있습니다. 대부분 안방 아니면 거실이에요. 그러니까 밤늦게 9시 넘어서 남의 집에 전화하면 저희 부모님이 어디 실내되게 어디다 전화하냐 막 뭐라 하셨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이 생기고 개인 폰이 생기자마자 전화가 다 방으로 들어가니까 방에서 뭘 하는지 몰라. 밤새 통화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몰래 거실에 전화다 걸린 적 있어도
엄마 몰래 전화를 가지고 들어가기는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똑같이 생겨났을 때 스마트폰 교육을 할 때 전화는 집에 오면 거실에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아이들도 다 같이 똑같은 장소에 전화를 놓는 장소에 놔야 교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구나. 그러니까 엄마도 안 해야 되는데 엄마 하는데 왜 나한테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네네. 소장님. 그래서 항상 스마트 기기를 그 보관하는 장소를 딱 만드세요, 집에. 저희가 이제 제가 일하는 데가 놀이미디어 교육센터인데 아이들하고 수업하면 그 스마트폰 보관 바구니, 보관 주머니 이런 걸 항상 아이들에게 나눠줘요. 집에 가서 딱 엄마 아빠 스마트폰 여기다 수거해서 넣어놓으라고 아이가. 그러면 아이가 먼저 엄마 내놔, 아빠 내놔 딱 챙겨 딱 치워놓고 살아내는데 그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손에 있으면 원래 중독이라는 문제는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카지노가 정선에 가 있는 이유가 접근성을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방네 카지노 있으면 다 중독됩니다. 손에 있잖아요. 이 손에 있으면 이거 손에 들고 화장실도 가고 손에 들고 침대로 가고 손에 들고 학원 가고 그러면 다른 시냅스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카톡 해야 된다 그러면 컴퓨터 켜서 하게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카톡이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근데 컴퓨터는 화장실에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밤을 새 수가 없어요. 컴퓨터를 들고 가서. 이렇게 해서 살아나게 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알게 됐네요. 컴퓨터도 각자 방에 놔두지 말고 컴퓨터는 거실에. 교육도 거실에서 하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더 귀찮아져야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 좀만 더 귀찮아지면 되는 것 같고요. 네. 파이팅 스피릿. 투지네요. 또 한 가지 나온 게 교육 목적으로 하는 스마트 기기. 네. 네, 이런 것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청해 갖고 교육을 한다던가 또 요즘에 그 많은 교육 자료 만드는 회사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나오는데 요거 네. 어렸을 때부터 하는데 괜찮은지 또 물어보셨거든요. 네, 스마트 기기를 써서 그 교육을 하는 것은요, 사실상 교육적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교육이 되려면 그것이 사고 기능을 통해서 뇌에서 자기 생각으로 정리가 돼야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강도 그렇고 그것이 내 안에 접수가 되는 순간 이미 화면이 바뀌고 다른 내용이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자기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기기의 힘을 빌릴 때마다 빌린 만큼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 그 발드로프 학교는 전자사전을 아예 학교에 못 가져오게 해요.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전자사전으로 단어를 찾으면 손가락만 쓰면 되죠. 사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손가락만 쓰면 돼. 그 다음에 찾은 다음에 그 단어를 옮겨 적을 필요가 없죠. 누르면 다시 나오니까. 근데 종이사전을 쓰면 이 단어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찾으려면 스펠링 순서대로 계속 생각하면서 뒤져야 됩니다. 사전을. 찾았어요. 밑줄을 긋고 그냥 덮으면 또 찾으려면 귀찮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 옮겨서 적죠. 단어를 옮겨 적는 동안에 뇌는 뭘 만들어요? 시냅스를 만들어요. 근데 이 버튼만 누르고 확인하면요. 시냅스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찾고 아날로그적으로 하는 그 과정이 시냅스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테니스를 좋아한다. 눈으로 테니스 보면 아주 편해요. 땀도 안 나고요. 재밌어요. 그런데 그 마당에서 뛰어다니고 땡볕에 테니스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데 몸의 근육은 눈을 본다고 해서 생겨 안 생겨요? 절대로 안 생깁니다. 정말 내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테니스를 하기 위해서. 뇌의 시냅스를 연결해서 뇌를 발달시키기 원하면 찾아보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띠띠띠 눌러서 확인하고 재밌네. 웹툰 보는 거 재밌죠. 그러나 웹툰 보고 나면요. 그 다음에 내 뇌 속에 남은 게 없습니다. 이것이 뇌 발달을 올린 거예요. 자, 시간 좀 아쉽긴 한데 시간이 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제 또 부모님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진행하겠는데요. 어떠셨어요? 박수 한번 주셔야죠, 그러면. 네. 소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이 궁금한 내용은 우리 아까 소장님 우리 책 자료 이따가 좀 다시 한번 보시고 소장님 쓰신 책을 꼭 우리가 한번 더 필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팝콘 브레인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를 디지털 기기에 나오는 큰 자극이 뇌에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뇌는 팝콘처럼 톡톡 튀는 감각적인 것에만 반응을 하고 일상생활에 굉장히 무감각해진다는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오늘 또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좀 귀찮아서 아이들에게
쉽게 스마트폰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라는 또 자문을 또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학부모 인문학 토크 콘서트 부모 귀를 묻다 그 세 번째 시간 안 사주면 못 견디고 사주면 후회편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